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돌파했던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은 하루 만에 5,200포인트를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에 대한 회의 경계감이 좀 커졌고요.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수 자체를 밀어내리는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3%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양시장 일제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는요, 긴 연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휴가 다가올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연휴가 특수 성수기인 섹터들도 있죠.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저희가 선정한 사진은요, 우리나라에 관광을 하러 온 중국인 학생들의 모습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설 연휴를 맞이하는 것처럼 중국도 춘절 연휴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25만 명가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가 좀 특징적인 게요. 단발성 이벤트라는 성향도 있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들의 성향,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되면서인데요. 지금 일본의 총리이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미군과 공동으로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긴 한데 군사적인 표현으로 무조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대만 문제에 개입을 선언하는 이러한 발언에 좀 불쾌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총리가 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지금 다카이치 열풍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인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일본과 중국의 관계의 경색이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의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나 불쾌감을 표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관광과 항공 그리고 문화 교류를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일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일본 노선의 항공편이 50%가량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54년 만에 판다 외교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이 자이언트 판다 레이레이의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대여를 조금 더 길게 해줄 수 있냐라고 연장을 요청했는데 중국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일본에서 지금 판다를 다시금 중국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로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서는 판다를 추가로 주거나 유지를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추가 임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판다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판다를 자국으로 좀 돌려보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고 있다는 것을 판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니까요. 관광 지도도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편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48%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700편이 넘었던 항공이 3,000편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사카 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62%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1,000편도 이제 운행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지방공항 같은 경우에는 총 10곳에서 중국의 노선을 전면 중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놀러 가는 중국인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대체 나라로 우리나라의 증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12월을 보게 됐을 때 일본으로 놀러 간 중국인이 45%가량 줄어든 반면에 한국으로 놀러 온 중국인이
중국인이 28%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 지금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춘절 기간에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갈 그러한 전망치 역시나 무려 6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이 일본 대신 선택할 게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숫자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3개월간 비자 신청한 중국인들을 보니까요. 무려 34%가량 증가한 3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 여행 비자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45%가량 증가한 28만 3천여 건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무비자 정책을 통해서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중국인들의 수가 비자를 발급받은 수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한국과 중국의 항공편이 일본을 향해서는 급격하게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한 주당 약 1,000편가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85%의 탑승률을 자랑하면서 역대 최고치,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분위기 자체가요, 우리나라를 향한 게 조금은 뉘앙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춘절의 해외여행 1순위가 한국이다. 또 외교부에서도 이 기간 동안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을 조금 배제하고 우리나라를 향한 이 관광에 대한 교류가 훨씬 더 열려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는 배경이 증가한 건요. 당연히 한중관계 완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일본을 향한 수요가 감소한 게 우리나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고요. 여기다가 무비자 정책과 그리고 왕복으로 움직이는 항공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관광객들의 증가와 연관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외교나 치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여행을 찬성하는 듯한 반응도 많고요. 또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춘절은요, 중국 관광객 수요가 연중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은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무려 9일간 진행이 됩니다. 중국 전체 이동 인원이 95억 명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놀러 올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이 23만 명에서 많게는 25만 명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춘절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2%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돼서 지갑을 열어서 얼마만큼 소비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예상 소비가 4,700억 원, 9일 동안 이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관광객들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로 매수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혜 업종은요, 카지노, 호텔, 리조트, 백화점, 면세, 화장품, 여행사, 그리고 항공과 패션, 의류까지 다양한 업종들, 대표적으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도 관련해서 움직임을 가져다 주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지노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카지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소비와 유통까지도 좀 확산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의 소비 구조를 보게 된다면 카지노, 면세, 명품, 그리고 요즘에는 뷰티, 생활 전반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호텔과 리조트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면 1박당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방문객이 증가한다는 게 카지노 입장에서는요. 이익 레버리지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또 소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와 같은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제주에 지금 드림타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VIP나 단체 회복이 됐을 때 가장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요. 소비나 대량 구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매출로 직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대형마트들이 새벽 배송에 대한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이마트도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신세계나 백화점 면세도 중국인들을 향한 프로모션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CJ는요, 올리브영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그런 곳인 만큼 CJ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인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요, 더 단발성으로 움직이면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인의 여행의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소비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엔터라던가 게임까지도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흔들려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날의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장에서는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조 가까운 물량을 던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5,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였는데 현재 구간 5,200선을 이탈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한 차례 이탈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간밤 AMD가 그 17%가량 급락을 했고요. 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반등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낙폭을 줄이기에는 상승분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에 5%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5,186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일라이릴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도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도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닥의 경우에는 1,114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5조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4조 이상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조 5천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개인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3천억 원 이상 가까이 매도 물량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도 3,700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부각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호텔과 카지노, 여행과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한일령의 수혜주로 인바운드 소비자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한일령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인바운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카지노와 호텔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그동안 소외됐던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시장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롯데 관광개발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 신라도 4.5%가량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GKL과 서부 T&D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였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자 회동을 가졌죠. 네,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종전에 대한 논의도 재개된다라는 점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건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소식을 기다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관련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대동기아 22%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SY스틸텍도 2.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1.3%, HD건설기계와 전진건설 로봇의 경우에는 현재 약세로 전환한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또다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APR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15%나 웃돌았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4%나 증가하면서 5,476억 원 기록했고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300억 원을 또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8%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3.8%나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봐도 모든 지역에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매출이 2,55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0%나 증가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690억 원대 매출을 찍으면서 289%의 경이로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APR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교보증권, 삼성증권에서 오늘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37만 원까지 목표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분기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 시대를 열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올해는 미국의 오프라인 그리고 유럽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도 또 향후 실적에도 관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추정치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36만 원까지 바라봤습니다. 매출 2조 1,000억 원대 넘어서는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성장이 생각보다 더 가파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LS와 대신증권에서도 3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총 10조 원이 바닥이다. 노이즈를 뚫고 갈 만한 압도적인 성장세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장 안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APR 그리고 관련해서 화장품주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APR이 4% 이상 올라주고 있고요. 27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도 함께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4에서 5%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까지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코스맥스도 2.4% 오르면서 1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분위기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GSPN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이 호텔 레저 쪽에 대한 증권사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춘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데 방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실 부족 사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인바운드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방한 입국자 수가 1,8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목표치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3천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K컬처가 인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029년까지 현재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호텔이 부족한 서울에 객실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현재 GSPNL이 가장 많은 그리고 호텔신라도 또 많은
많은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개가 넘는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요. 서부 T&D의 경우에도 1,7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서 최선호주로는 GSP&L이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 호텔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서부 T&D도 평균 객실 요금과 객실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호텔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GSP&L이 10% 이상 뛰면서 오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틴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의 경우에도 8%대 오름세 눈에 띄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5%대 강세, 파라다이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호텔신라도 4% 이상 오르면서 또 5만 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종목들까지 짚어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맞물리면서 오늘 또 주가 흐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 호재가 전해졌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일단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6,494억 원, 전년 대비 7%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4,800억 넘어서면서 2024년 대비해서 9.1%나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회사 측에서는 비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2024년 대비해서 22.4%나 증가를 하면서 비이자 수익이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캐피털사와의 인수합병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이 이제 캐피탈 인수를 통해서 재무 기여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ROE의 15% 달성 목표를 이뤄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비은행 사업이 확장하게 되면서 올해 수익성도 향상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고 했고요. 지난 3일에 파이어블록스라는 글로벌 자산사, 이제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과 함께 비공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기술 리서치 그리고 네트워킹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에 협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카카오뱅크가 8%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획토파이낸셜이 강보합권, 카카오페이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날은 오늘 좀 조정받고 있고요. 다날이 6% 가까운 약세 8,94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넥센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매출 3조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10% 이상 튀어오르고 있고요. 약세장 안에서도 굉장히 선방해주는 모습이네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넥센타이어 오늘 하락장에서 상승이 유난히 좀 돋보이는 흐름인데요. 넥센타이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모두 시장 대비 상당히 좋죠. 그 안에서 이제 넥센타이어가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유독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타이어 관련주들이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었던 건 좀 사실인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넥센타이어가 어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주가 흐름이 오늘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원을 처음 돌파를 했다라고 이제 타이틀이 좀 많이 꼽혔는데 2조 원 돌파가 2019년도였죠. 그러니까 6년 만에 이제 3조 50%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12%, 영업이익은 1,700억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오늘 하루 정도의 어떤 그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가 추가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뭐 이 추정치고 이제 넥센 타이어 쪽에서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실적이 나오겠다라고 담보할 수 없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넥센 타이어가 이제 영업이익을 작년에 이제 1,700억을 기록을 했으니까 올해는 한 2천억 정도 넘길 것이다라는 게 뭐 사측도 마찬가지고 증권 쪽에서도 어떤 좋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매출 한 3조 4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150억을 좀 넘길 것이다. 우리가 보통 타이어 이제 자동차를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요즘 대부분 운전하시죠. 타이어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트럭이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자동차 처음 샀을 때 달려 나오는 타이어, 이제 OE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보통 카센터에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전 세계 한 30개 자동차 회사들한테 OE 타이어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넥센 타이어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사실 OE 타이어 부분이 이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조금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저렴한 타이어의 이미지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지금 타이어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약에 타이어가 100본이 팔렸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타이어의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기차 타이어는 비싸거든요. 전기차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인치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이어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넥센 타이어 하나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금호, 한타 모두 좋아지고 있는데 유독 넥센 타이어 오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것은 실적 뭐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저평가 영역이 상당히 좀 두드려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저평가인지 수치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퍼로 얘기했을 때 퍼가 지금 현재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PBR은 이게 너무 낮죠. 지금 한 0.3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다른 이제 금호나 한타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이고 관세에 있어서 가장 좀 불리한 입장이었던 게 넥센 타이어였었죠.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모두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넥센 타이어는 미국에 공장이 없거든요. 창고만 있었죠. 근데 그 관세 발효되기 전에 창고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재고를 쌓아놔서 관세를 좀 극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주가에 적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최근 시장 대비해서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뭐 상승률이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 뭐 바닥은 완벽히 잡은 듯한 느낌이고요. 수급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물론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 뭐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종목을 리드하는 수급 주체가 있거든요. 넥센 타이어는 화면에서 딱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빨간색 선은 외국인 수급이 넥센 타이어의 우상향 하는 어떤 수급의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의 기관은 뭐 아직은 좀 약간 매도 기조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을 때 또 위쪽 방향 조금 더 많이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네요. 지난해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좀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뉴스만 딱 읽었을 때는 사실 이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적을 볼 때는 매출, 영업이익 요거 두 개를 위주로 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단기 순이익 아니면 단기 순손실을까지는 잘 보질 않는데 그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좀 커진 게 오늘 GS 리테일의 어떤 급락을 불러일으키는 주 요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작년 매출 이제 11조 9천억, 거의 12조 원, 근데 영업이익이 2,900억, 거의 3천억에 육박을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좋았죠. 영업이익이 68% 좋아졌습니다.
편의점이 도대체 무엇을 팔길래 영업이익이 68%가 좋아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작년에 그 민생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점포 수를 봤을 때는 사실 CU랑 GS랑 진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경쟁을 많이 하는데 서로 국내 1위 편의점이라고 이제 뭐 우기는 상황이죠. 점포 수는 사실 GS가 더 많죠.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CU, 이제 BJF 리테일이 더 좋은 편인데 그러면은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해 놓고 GS 리테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단기 순손실을 크게 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이제 요기요고 하나는 이제 해외 투자 펀드인데 GS 리테일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요기요를 인수를 했을 때 한 30% 정도 지분 갖고 있죠. 그때 3천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장부가로 3천억이 한 4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요기요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GS 리테일의 과거에는 이제 그 순이익을 깎아먹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4분기에 단기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그게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면 해외 투자 펀드 관련돼서 780억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제 요기요와 합쳤을 때 780억이 해외 투자에 뭐를 투자를 했길래 해외 투자와 요기요 합쳐서 단기 순손실이 780억이 발생했는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뭐 일회성 비용 악재냐 아니면은 요기요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로 남아있는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요기요가 뭐 흑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GS 리테일이 어떤 작년에 투자했던 해외 펀드에서 엄청난 몇백억대의 큰 손실은 일회성 손실이니까 앞으로 좀 오늘 하루로 주가에 적용되는 어떤 좀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유효 의미 있는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금 이제 앵커께서 소개하셨던 종목 중에 이제 GS P&L 있죠. GS P&L을 GS 리테일이 분할을 발표한 게 지금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재작년 9월 달이죠. 그리고 GS P&L이 인적 분할돼서 회사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24년도 이제 12월 달이죠. 오늘 GS P&L은 올라가고 GS 리테일은 떨어져서 뭐 GS 처음에 이제 인적 분할되기 전에 주주분들은 이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이제 받았죠. GS P&L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좀 약간 포먼은 없으실 텐데 GS P&L 말고 GS 리테일을 최근에 픽을 하신 분들은 좀 약간 엇갈린 주가 흐름이 나오긴 하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수급 같은 걸 봤을 때 내일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장에서 약간 밑골이 달고 있긴 합니다만은 GS 리테일도 같이 밑골을 달고 있죠. 정리를 하면 일회성으로 난 단기 순손실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이제 거래량 쪽에서 어떤 매도 클라이막스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됐던 작년 한 4분기서부터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 금요일 정도는 좀 바닥을 잡고 다음 주 좀 반등하는 흐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만나봤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 분석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더 크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할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동원 시스템즈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동원 시스템즈 하면은 이제 대명사가 이제 단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포장재로 이제 대명사인데 우리가 보통 뭐 라면이나 과자나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살면서 접할 수 있는 포장이 돼 있는 모든 포장을 만드는 게 바로 동원 시스템즈죠.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촌화학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동원 시스템즈는 뭐 과자의 보통 비닐 포장재, 그 다음에 뭐 팩, 유리, 캔 다 만드는 게 이제 동원 시스템즈인데. 좀 약간 사업 내용이 구태의연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제 어떤 쪽이냐면 우리가 알루미늄 캔을 많이 만드는 게 동원 시스템즈인데 이 아비안 알루미늄 캔으로 만드는 게 2차 전지 원통형 전지거든요. 그래서
동원 시스템즈가 LG엔솔에 알루미늄 캔을 가장 많이 공급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 부분과 연결시키고 또 그 원통형 4680 원통형 전지는 이제 로봇에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2차 전지, 이제 로봇 밸류 체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억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동원 시스템즈 지금 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일단 그 동원 시스템즈를 픽을 한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24년도 한 10월 달서부터 정말 오랫동안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그동안에 위쪽에 이제 파란색, 빨간색 선의 외국인 정말 줄기차게 매도를 하면서 주주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주가가 이제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거래량도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년 이상, 1년 한 4개월 동안 팔았던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이 단순히 주가 흐름이 V자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 1월 한 초순서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도 한 1년 넘게 매도를 하다가 V자로 반등을 줬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졌던 동원 시스템즈, 이제는 2차 전지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밸류 체인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이제 전일 대비해서 거의 약법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정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현재 3만 원 좀 안 되는데 4만 원으로 약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종목이고요.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살펴봤습니다. 주요 사업이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앞으로 메이저 수급도 유입될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공여잔고는 30조 4,7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 20조 원, 코스닥에 10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잔액도 빠르게 불어났다. B2 자금은 대형주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대표적이다. 증시 상승에 따른 포모 심리가 레버리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조정 국면에서는 반대 매매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신용공여 한도 소진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불장이 깊어질수록 변동성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자, 코스피 5천 시대의 그 위를 바라보고 코스닥 3천 시대를 대비합니다. 오늘도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업종 선발해드리고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마치 우리가 월요일 날 봤던 시장과
거의 흡사하게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코스피를 지금 7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코스닥에서도 1조를 매수를 하고 계세요. 네. 합치면 지금 8조가 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계신데 네. 괜찮을까요? 이게 표현 방식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 걸어놨던 게 매수가 체결이 된 거지. 그런 건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사면서 올리거나 사면서 이런 건 아닙니다. 그쵸,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밑에다 걸어놓기 때문에 예, 항상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냥 뭐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한 거고 네.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좀 넘겨드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월요일하고 굉장히 좀 흡사하다. 네. 근데 하락하고 뭐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유독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예. 보면은 아시아권 보면은 한 1%에서 1% 초반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뭐 3, 4%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월요일은 뭐 사이드카까지 가고.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만 특별하게 밀리는구나라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뭐 워낙 뭐 무더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등목 한 번 하면 조금 시원해지잖아요. 네. 열기를 좀 키워가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등목 한 번 하고 시원한 개울물에 발 좀 담그고 하면은 더위가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버틸만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열권으로 넘어가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너무 뜨거운 여름날에 밖에만 계속 있으면은 뭐 우리 알아 누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시장이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좀 급락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그 종목들의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대장으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혹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 마련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천천히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밑에다 걸어온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대기 매수 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2024년 말로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제가 백날 우리나라 주식 사야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 사실 거고요. 예, 있는 자금 다 끌어모아서 사야 된다고 해도 안 사실 거고 서학개미분들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안 하실 거고요. 언제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3,000포인트 넘어가면 조금 관심 가지실 거고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은 그때 관심 갖는 분 좀 되실 거고 4,000포인트 넘어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하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4,000포인트 넘어간 다음에 4,200에서 단숨에 5,000포인트대까지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지금 밑에 걸어놨던 게 7조 원이 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 뭐 매수한다 어쩐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이렇게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뭐 지금 여기서 뭐 매수했다고 물량 다 넘기고 나가느냐? 아니에요. 연초에는 언제나 기관과 외국인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해서 매도가 일부 나오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라고 하면 뭘 매수하는지를 잘 보신다라고 하면은 올 한 해 이제 한 달 지나서 2달째입니다. 이제 한 걸음 온 거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큰 수익 내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아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더위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약간 쉬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저희가 코스닥 3,000, 코스피 5,000 그 이후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홈런을 빵빵 쌓아 올려야겠죠. 네. 오늘의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은 뭘로 볼까요?
자, 기다리던 피지컬 AI 다시 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네. 타이밍이 왔나요?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뭐 CS 끝나고 나서 굉장히 멋진 모습 네, 보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과열권 들어간 것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시키고 있는 것처럼 잘 시켜줘서 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비싸요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슬슬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뭐 로봇 산업 메가 트렌드다 뭐 이런 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고 못 사가지고 아직 저는 매수를 못했는데요 해서 걱정인 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세요. 반도체, 로봇 뭐 이런 쪽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뭐 조방원도 실적 좋은 거 알고 다 아실 겁니다. 핵심 섹터들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계속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는 건 타이밍이 왔을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과거에는 전시용이었고 과시용이었는데 이제는 실전에 배치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옵티머스 아틀라스 최근에 좀 멋진 모습들 많이 보이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백플립 하면은 이제 중심을 잃었을 때는 발라당 누워가지고 뭐 화로에 퍼덕이듯이 이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퇴장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심을 잃어도 그거를 다시 잡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 양산 부분에 이제 들어가고 협동 로봇 시장은 뭐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 스마트 팩토리 계속 확장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AI까지 장착해갖고 얘네가 우리가 하는 일을 대체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있죠. 뭐 현대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노조분들이랑 최근에도 또 마찰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로봇 때문에. 저는 이 노조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로봇주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노조분들이 로봇주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분들의 그 강력한 응원에 힘입어서 지금 아틀라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드웨어 진화 그리고 국산화가 가속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MPU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가 나오면은 우리 AI 쪽 그리고 로봇 쪽 뭐 많은 분야가 있죠. 거기 뭐 드론부터 시작이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범용이 아니라 맞춤형 일부 기능을 축소해 놓은 거잖아요. 특화된 칩이잖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좀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은 반응 속도도 올라가고 최근에도 지금 반도체 쪽에 AMD 실적 뭐 다음 차기 컨센서스가 좀 안 좋게 나온 거 말고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오픈 AI가 엔비디아 거를 보니까 범용 칩으로 하니까 뭔가 느린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도 아니고 메모리를 또 칩 안에서 하면 좋겠는데 또 밖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구조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MPU 맞춤형 칩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감속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3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가 시작됐다라는 거. 과거에는 이제 외국에서 가져왔던 기술력, 뭐 일본에서 가져왔던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로봇주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안 좋아요, 적자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버틸 수 있을까요?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빠른 양산화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코앞에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부터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보시면은 신년사 얘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열매, 과실을 얻는 그런 수확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이렇게 눌릴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피지컬 AI를 다시 볼 타이밍이다. 적절한 시기가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종목으로 이제 하나씩 공략을 해볼까요? 피지컬 AI 뭐 작년에 연말부터 해서 뭐 CES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 알려드렸지만 네. 어떤 종목을 또 봐야 할지 지금 타이밍에선 또 어떤 거 봐야 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든든한 종목 가죠.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 뭘까요? 네, 부동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입니다.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조만간 사명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이름이 싶은. 바뀌겠죠? 예, 그런 기업이고 이미 특허까지 다 내놨다라고 제가 2024년 12월 18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85%가 올라갔고 시즌2에서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154%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그래봐야 70만 원 뭐 구간에서 흔들기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13만 원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70만 원인데 조정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79만 원 갔다가.
저는 이 구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70만 아래로 내려 조금 더 내려와주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는 게 문제가 그러게요. 아닌가. 네. 지금 너무 강하지 않나 싶고요. CS 뭐에서 뭐 최고 혁신상 뭐 작년에도 수상하고 삼성그룹 피인수 뭐 이 효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완제품 쪽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삼성그룹에서 하는 게 가장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 앞으로 더욱 더 뭐 창차하게 빛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바닥이 아니라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만큼 올라왔는데 무슨 시작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일단 제가 13만 원대 말씀드리면서 100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100만 원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부동에 저희가 늘 첫 번째로 알려드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타 종목으로 100만 원 넘어가는 걸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빠른 종목 가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2루까지 갈 수 있을 2루타 종목은 뭘까요? 2루타 종목 원익홀딩스로 정했습니다. 원익홀딩스요. 네. 제가 로봇주 하면은 이 이데일리 TV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2000%의 2000%. 상승이 나왔고 지금 고점 부근에서 지금 횡보하면서 과열을 잘 시키고 있어요. 아니 2000%나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올라간다고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지금 유로메카나 뭐 SB테크나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들이 네. 뭐 급락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원익홀딩스는 뭐 급락이나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간 조정 받으면서 이 과열을 시켜가면서 나는 2000포인트 올라온 게 당연합니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어요. 왜 어필을 하고 있냐면은 로봇손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레그로핸드 촉각 센서 계란도 집습니다. 이 쇳덩어리가 계란도 이렇게 정교하게 집을 정도로 센서를 잘 만들어서 메타에서 반해서 같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맨날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이 촉각 센서고요.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랑 이제 결합을 해서 AI의 이제 시각적인 효과와 이제 뭐 촉각적인 효과 뭐 이런 부분을 다 하면 정말로 인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많이들 이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기업은 사실 원익그룹은 본업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네. 반도체에서 뭐 장비부터 해서 뭐 소재, 가스까지 다 이렇게 가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넘어가는 이런 기업인데 본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 있고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단단하다 보니까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게 나오면 또 지주사로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저는 한 방이 더 남지 않았나 싶은 기업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도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2000% 시즌 1에서 말씀해 주시고 올라왔지만 뭐 좋은 게 진짜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상법 개정 수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추가적인 2루타 종목으로 원익홀딩스 선택해 보겠고요. 자, 다음은 호타준족 종목 가야죠. 3루타까지 3루타 칠 수 있을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을 피지컬 AI 종목 뭐가 있을까요? 3루타 종목은 오랜만에 또 로보티즈 봐야 될 것 로보티즈요?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가 계속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잘 안 주곤 했었는데 네. 오늘 급락 나오면서 이제는 한번 볼 만한 가격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시즌 1에 수익률 1위는 원익홀딩스였다면 수익률 2위는 로보티즈입니다. 네네. 이 종목도 이미 10백억 달성했는데 앞에 2000% 얘기하니까 우와 10백억가 아니라 10백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뭐 좋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또 LG그룹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LG그룹 2대 주주로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LG그룹의 후광과 함께 국책과제를 싹쓸이하는 기업이다. 네네.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필요회사의 AI 쪽으로 필요회사에 방문한 것처럼 국무총리분들이 로봇주 관련 쪽으로 해서 방문하면 항상 이 기업을 방문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K 휴머노이드 뭐 그리고 K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종목 리스트에 이 기업이 빠질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LG그룹이 또 테슬라 밸류체인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한번 또 껑충하고 뛰어 올라왔고 그리고 K 휴머노이드 이제 얼라이언스 쪽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핵심 역할을 또 하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익홀딩스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 로봇 손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송 로봇에 대한 부분을 이미 LG나 이런 부분에 발주가 들어와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기업이고 올해부터 이제 창창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장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은 아직도 저는 호타준족으로 멀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호타준족 종목 3루타는 로보티즈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즌 1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말로 없는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랭킹을 확인해 봐야겠죠? 랭킹 확인해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요즘. 네. 네. 오늘은 이제 워낙 뭐 종목들이 쉬고 있다 보니까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이바봇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바봇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곁다리로 한두 종목을 넣는다 해서 종목 늘리지 마세요. 한 4-5종목 정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가시는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페이지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바봇에서 파생되는 반도체 전력기기 뭐 이런 쪽 그리고 원전 뭐 이것도 전력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짜임새 있게 우리가 말로 없는 시간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목표가 도달하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근데 뭐 그런 종목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대동기어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대동기어가 또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까지 잘 보시면은 전진건설 로봇이나 HD 현대기계, HD 건설기계 헷갈립니다, 여러분. 네, 사명이 바뀌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후발주자로 이제 대동기어 같은 종목이 또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건 쪽을 하면은 당연히 뭐 재건하는 뭐 기계 관련 쪽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래서 뭐 대모나 이런 기업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3대 평야에 속해 있는데 이 대동기어나 뭐 대동 그리고 뭐 TYM 이런 기업들이 안 움직일 리가 없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상한가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멋진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1차 목표가 돌파를 했는데요. 쉴 때 사시고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저는 올해 정말로 평화 협상 잘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전. 네, 종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는 디어유 같은 종목들 제가 그렇게 좋습니다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긴 했어요. 여러분 네. 좀 지루하셨죠? 그런데 갈로면 간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쏘네요, 움직이기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었어야 되는데 놀고 먹자 관련주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K컬처나 이런 쪽은 곁다리를 한 번씩 붙여놓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 제자리 찾아가는 거다. 수급이 들어오면은 제자리 찾아간다 보시면 되고 다음 종목들은 이제 지금 노려볼 만한 이런 섹터들인 것 같아요. SOS를 2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자율주행 올해 트렌드다라는 거 아시죠? 1차 상승밖에 안 됩니다. 2차 상승, 3차 상승 여러분 다 누리셔야 되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때 보셔야 되고요.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여러분들 교육해드렸던 느로메카 9만 원 아래 오늘도 또 유지되고 9만 원 자꾸 이렇게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9만 원 아래에서 1차 매수 그리고 7만 원에 2차 매수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 나눠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런 쉬고 있는 섹터들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까지 계속 저희가 전략 알려드리고 있어요. 쉴 때 가격을 어느 선에서 한 번 매수하고 두 번 매수하고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계속 저희 전략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이 피지컬 AI 쪽에서 오늘 또 로봇주들을 여러 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그럼 뭘로 고를까요? 자, 오늘은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 네. 또 작은 종목 하니까 또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한데요. 로보로보를 선택했습니다. 로보. 네.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뭐 예를 들면 뭐 클로봇이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외에는
사실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로보로보가 이제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용 로봇 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늘봄학교 뭐 방과후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책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사교육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출산이 뭐 저출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무언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개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수학, 영어, 정보교과 쪽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고 이제 2028년이면은 주요 과목에 다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보로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날 거고 뭐 코딩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요즘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기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로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늘봄학교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 1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과후 로봇 교육 쪽으로. 자, 그리고 글로벌 정책도 잘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면 아니 저출산인데 그러면은 확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둘러봤더니 중국은 또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중국 진출한 기업들은 다 큰 돈을 벌어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교육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동남아나 요즘에 K컬처가 이렇게 나가니까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고 K-에듀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로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격이 10,000원 아래에서 9,750원 요 구간에 있는데 요 아래에서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로보는 가격 전략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14,000원. 사실 15,000원이 정고점 부근인데 윗꼬리 달고 하면 조금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을 낮추는 과정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14,000원 가고 그다음에 뭐 17,000원, 18,000원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 목표가 도달할 때마다 여러분들 AS 전략 드리는 거 아시죠? 제가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저는 2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보를 오늘 피지컬 AI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오늘은 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로보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이동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7% 급락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밀렸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며 오늘 반도체주가 밀리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코스피도 오늘 5,30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가 1년 뒤에는 7,300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NH투자증권에서는 강력한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알파벳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은 알파벳보다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더 집중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단기 급등 매물 소화하며 오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은 깊은 모습이고요. 이어서 토지 자산주가 연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가운데 부지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도 연일 강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통적인 배당 성향이 높은 은행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혜 기대감 속에 오늘 은행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섹터가 비만 관련 주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11112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10%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사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매출 성장으로 인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주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내 온라인 주문 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 추진을 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이마트 같은 종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은 카지노 그리고 호텔 관련주도 횟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춘절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감이 오늘 관련된 섹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그에 따른 증권가의 시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 후에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고 APR 어제장에 실적이 나왔었죠.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으나 어제 장 속에서는 주가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는 이 평가가 많았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APR도 주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파마리서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매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파마리서치의 주가는 오늘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카카오뱅크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시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우시스템 호실적과 더불어서 아마존의 자율주행 회사 죽스에 로보택시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2월 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5,15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2조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방 압력 깊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미국발 상풍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도 이렇게 밀릴 때 오히려 좀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반도체를 베팅 안 하셨던 분들은 다들 후회하고 계실 네.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도 최근에 강했던 흐름들이 이어졌었는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낙폭을 크게 보였던 시기를 지나보면 결국 그때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극심한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지금 오픈 AI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할 수가 없다 보니 공급망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두 회사의 어떤 이해상충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AI 수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엔트로픽에서 이제 나왔던 클로드 코어가 이게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 쪽에 타격이 생길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워낙 또 뛰어난 이 AI 에이전트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업무를 이미 이 AI를 통해서 구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들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최종 고객사로 하면서 생산에 특화되어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거의 뭐 무관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요 지금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모든 산업들이 지금 AI로 재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가 이거를 포기한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캐펙스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투자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나 반도체 수요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AMD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반도체 관련 대표 기업이 좀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충격받는 게 아니냐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 또한 AMD 개별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M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 칩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AMD 같은 경우가 중국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좀 칩을 계속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좀 막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려감으로 이제 섞이면서 급락으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수요가 꺾인다라거나 아니면 반도체 수요가 꺾인다라고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생산 집중의 우리나라가 구조상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조정 시에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우려랑은 조금은 무관한 산업, 대표적으로 하드웨어 쪽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만큼이나 어제 뜨거웠던 게 원전, 태양광 이런 에너지 인프라였거든요. 오늘 원전 기업들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그 가운데서 태양광 대장주 라고 할 수 있는 한화솔루션은 이렇게 시장에 빠지는데도 2.7%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단기 과열 구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상승의 초입이라고 봐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전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원전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약간 꺾이면서 단기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주 같은 경우도 단기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에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고 최근에 이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서 일단 적극적으로 마스가의 어떤 주력 대표인 조선업이 아니라 원전 쪽에 먼저 투자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특히나 계속적으로 미국과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데 원전 쪽에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던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건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대형 원전이 먼저 건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SMR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탈원전을 가장 앞서서 선도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탈원전에서 다시 나오는 상황이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대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전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라도 사실 원전주들이 흔들릴 때 국내 정책적인 리스크 때문에 흔들렸던 적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확정이 됐죠. 우리나라도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고요. SMR 같은 경우도 1기를 건설하기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도 소멸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이 개화되는 올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원전주는 당연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특히나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주를 하건 우리나라 한수원이 뭐 수주를 하건 둘 다 낙수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은 설계 노하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나라 같은 우호적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수주를 하건 일단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전주는 올해도 주도주로서 계속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오늘 뭐 다 빠지고 있어서 사실 변동성만 완화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모든 기업들 다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T 에너지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원전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베어레이스 보일러라는 걸 통해서 LNG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높은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굉장하다. 탄탄하다라는 게 강점이고요. 거기에 이제 열광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복수기 이런 원자력 배관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낙수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어서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그리고 실적이 그 어떤 기업보다 성장률이 높은 S&T 에너지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태양광 쪽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화솔루션이 사실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좀 윗꼬리를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8%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에서 이제 발사된 어떤 우주체에 대해서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2년에서 3년 안에 구현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다 보니까 역시나 뭐 2, 3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태양광이 지금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까지도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성은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캐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 이슈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셀 통관 이슈가 이제 11월 달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미국과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통관 이슈가 셀 통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실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태양광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모듈 판매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년 말보다 지금이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 규모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는데 시장에서 한 1.5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큐스의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에서 ESS를 활용한 전력망에 이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본격적인 일단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ES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빠르게 꽂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하나솔루션은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 배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과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한화솔루션 실적 나왔는데 4분기 석화 쪽이 좀 부진하면서 수익이 악화됐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1분기 올해 같은 경우에 신재생 부분의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또 회사 측 컨콜에서도 태양광 패널의 미국 시장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게 결국에는요. AI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전력 설비나 기기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나 실적이 3, 4일째에 좀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어느 정도가 좀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섹터 내에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네. 원전이건 신재생 에너지건 데이터 센터건 결국 건설을 하게 되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라든지 핵심 부품이죠. 아니면 뭐 전선들, 케이블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변압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이제 변압기 한 70% 이상이 교체를 해야 되는 그 변압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원전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신규 전력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함께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지금 열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전력망에서 필요한 핵심 고성능 어떤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변압기 자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한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0% 정도는 해외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인프라 쪽에서는 중국을 거의 견제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항만 인프라까지도 그런 정도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력망 쪽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호적인 우리나라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빅3 기업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또는 효성중공 같은 빅3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한 56% 정도 급증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자가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되면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에 혹시라도 나온다고 해도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판가에 녹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FOB 계약이라고 해서 100가지만 옮기면 그때부터는 사간 사람들이 이제 관세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요, 일단 다 좋습니다. 빅5 기업, 일진 기업과 산일전기까지 해서 빅5 다 좋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산일전기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담 없이 들어가기가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은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신규 매수를 하자 이건 아니지만 반등 나오는 거 보시면서 양봉 보시면서 매수를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최고가 부근인 17만 원 이상까지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설비, 전력기계 관련된 기업들 뭐 전체적으로 다 좋고 주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 부담 없는 기업인 산일전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뭐 섣부르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양봉이 나올 때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미증시에서요, 그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들의 희비가 좀 엇갈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조 달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는데 반면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실적 감소 경고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이미 지난주, 지난주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들 급등이 나왔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일단 급락이 나와서 이게 좀 파장을 좀 일으켰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솔직하게 좀 언급을 했었죠. 올해 이제 이익은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좀 알려진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잖아요. 근데 위고비가 세마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이제 특허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이미 만료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복제약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을 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네릭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가 만료가 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천당 제약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에 일본이 계약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삼천당 제약은 계속적으로 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이제 반등 보시면서 한번 매수를 고려해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직도요, 여전히.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경쟁사 대비해서 우월한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어떤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기업들, D&D 파마텍은 이미 뭐 몇 차례 기술 이전을 했지만 여기서도 상당히 임상 결과들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D&D 파마텍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A 기대감이나 역시나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은 계속 언급드렸던 일동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한미약품도 역시나 실적이 워낙 좋고 다른 파이프라인도 많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정도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꼭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관련된 섹터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섹터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NBC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구심이 별로 없다며 금리는 인하될 것이고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미국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재정 상황도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를 유지하며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줄어들었고 연준 역시 고금리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이러한 기조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면 지명되지 않았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후임 인선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워시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네, 2월 5일 목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또 사상 최고가 경신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했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오늘은 좀 낙폭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분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좀 하락을 한 배경들을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 그리고 대기 자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아직도 많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고객 예탁금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고객 예탁금이 11조에서 10조 5천억으로 좀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중 5개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1월 기준으로 한 643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30조 정도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금융자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이제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그러면 매도를 하고 나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으냐? 역시 따져보면 수익이 가장 최근에 높았고 1월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장이 해외 쪽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보다 상당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매수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해봐도 미국 시장 지금 이제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1월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투자자들도 국내 쪽에 조금씩 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탁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개인이 상당히 좀 머리가 똑똑해진 게 2월 2일 날 급락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창구 자체는 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과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포지션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은 나홀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조 6천억 지금 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부분을 좀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1조 정도 가량, 약 1조 정도 수준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내일 이제 어떻게 또 포지션이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 또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지션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포지션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뭐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매적인 종목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패닉셀의 영향으로 접어들면 올라가는 업종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소부장단 종목들 역시나 뭐 코스피를 기준으로 코스닥도 다 빠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을 뒷받침을 했었던 조방원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전력 인프라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럼 이제 어느 관련된 섹터가 올라가느냐? 그동안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섹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여행, 항공, 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었던 섹터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어제 이제 APR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APR이 매출 기준으로 1조 5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3,700억 정도 수준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국내 쪽에 대한 매출 확대 그리고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 신장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좀 지금 어렵고 재미없죠. 하지만 이런 시장의 흐름을 겪어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원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필요했는데 요새 워낙 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좀 피로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분할적인 매수를 관점으로 여전히 좀 이어간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힘든 시장 충분히 잘 버텨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안에서 수급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 내에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쉬어갔던 종목들이 또 탄력 받아갔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 4% 이상 낙폭을 키운 채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5,16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00포인트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3.5% 급락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1,109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4%대 낙폭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원대, 2조 원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분위기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물량을 많이 담았습니다. 6조 8천억 원 이상 순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6조 6천억 원대 순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로 동일했습니다. 기관은 5천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외국인도 2천억 원대 매도 우위, 개인 나홀로 사자세로 9천억 가까이 순 매수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줄줄이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삼전,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크게 잡히고 있고요. 우선주도 5%대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약세, SK스퀘어도 오늘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6%대 하락 마감 기다립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 이달 들어서 하루 걸러 하루 사이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증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한 영향을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양시장 일제히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영향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일제히 낙폭을 그렸습니다.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6% 가까이 밀리면서 지수 자체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좀 해줬고요. 여기에다가 SK스퀘어 역시나 오늘은 강한 하락을 맞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대비 선방하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1.8%, 삼성 SDI도 1.5%가량 밀린 채 마감을 했고요. 방산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는데 한화시스템이 무려 9%에 가까운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원전 관련된 기업들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6%가량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조선 관련된 기업들도 한화, 오션, SD현대중공업 일제히 5%가량 내리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나 하락했습니다만 카카오는요 0.5% 소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지수가
4% 가까이 빠진 것과 비교했을 때는 버텨주는 데는 성공했고요. 셀트리온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1.4%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금융 지주사 쪽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신한금융, 하나금융, 그리고 메리츠, 중소기업 은행까지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7%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는데 캐피탈 부분에 대한 인수의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다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실적을 잘 낸 기업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선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API 같은 경우에도 5%가량 상승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포스코 홀딩스 역시나 오늘 버텨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경색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삼천당제약이 7%가량 빠졌고요. 그리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클래시스가 7%가량 조정을 받았고 파마리서치가 무려 23%가량 급락을 하면서 종가를 체결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오늘 강력하게 출회된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4%가량 조정받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가량 빠지면서 오늘 로봇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좀 버텨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리노공업 2%가량 조정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기판 관련해서도 1.9%가량 빠졌고요. 다만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원익 IPS는 무려 7%가량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대표적으로 ISC 그리고 디어유 등이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잘 나온 기업들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왔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요.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움직임, 선별적인 차별화 장세가 확인이 됐는데 전반적으로는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3%대 낙폭 그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전거래 대비 207포인트 빠졌고요. 5,163.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동반해서 3%대 약세 그렸습니다. 1,108.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4%대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했고요.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낙폭이 훨씬 더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중에 5,142포인트까지 저점을 찍기도 했고요. 이후로 5,160포인트 선 지킨 채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로 낙폭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저점 1,104포인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짚어보시죠. 앞서도 보셨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 원대, 2조 원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가는 장세였고요. 6조 7천억 원대의 개인은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 집계가 됐고요. 기관이 5천억 원대 팔자세, 외국인은 2,800억 원대 순매도로 확인됩니다. 개인이 9천억 원 이상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요. 색다른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SK스퀘어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주가는 3거래 만에 하락 반전했고요. APR이 또 눈에 띕니다. 역대급 4분기 실적을 내놨고 특히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는데 37만 원까지 제시하는 증권사까지 확인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받아갔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뱅크, 삼성 SDI, 기아가 외국인의 선택받았고요.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눈에 띄는데요. 오늘 또 장중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작년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평가 확인되고 있고요. 수급도 함께 받아갔습니다. ISC도 눈에 띄고요. LNC바이오, ST팜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 받아갔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는 SPG가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이름 올렸습니다.
오늘 두드러졌던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로 입지를 잘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적 내놨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 장 초반에는 15만 7천 원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내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 흐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3.98% 상승하면서 14만 8,8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눈에 띄고요. 포스코홀딩스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기관의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현대사에서 통합판사로 HD 건설기계로 이름이 바뀌게 됐는데 통합 이후로 이제 글로벌 워크숍까지 새롭게 진출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SK텔레콤, 대한항공이 기관의 주목을 받아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파두가 눈에 띄는데요. 지난 한동안 거래가 정지되었던 반도체주 파두가 오늘 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후로 3거래일째 거래 이어갔는데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디어우의 경우에도 깜짝 실적을 공개했고요. 중국 사업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휴젤과 모드투어, 덕산 하이메탈까지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 역시나 AI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물 사업이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화물 사업이 대한항공의 실적을 받쳐줄 것이라는 전망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 장중에 24,750원 장중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대 강세 유지하면서 마무리했고요. 24,1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특징주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포인트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미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국내 증시입니다. 미국에서 나스닥 쇼크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과열 인식이 확산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낙관론의 경계감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AMD가 실적을 잘 나왔는데도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급락을 했고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고 동조하면서 낙폭을 크게 그리는 모습,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거세게 던지면서 시장의 출렁거림이 심했는데요. 개인이 이 물량을 소화해 주려는 모습이 특징적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실적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호실적을 기록했고 앞으로의 목표치를 높여 잡은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상승했고요. APR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선전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엔터 기업들 가운데서 디어유가 지금 서비스 고가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고 4분기 좋은 실적 냈고요. 반도체 소켓 부분에서는 ISC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적이 부진하거나 컨센을 하회한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도의 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에 대한 부담감,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오늘 20% 넘게 하락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화학업 중에 부진 속에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편의점 관련돼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매도 물량이 거세게 출회가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명암이 엇갈렸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그래도 굳건하게 상승했던 섹터를 보면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소비라던가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소비, 관광주, 인바운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춘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최대 25만 명까지 전망이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5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대표적으로 카지노와 여행, 호텔,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종목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증명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단기간 이벤트성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장 우리 시장의 충격을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 증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의 첫 주가 또 저물어 가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포인트 잡아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내일 금요일장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내일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상당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다우 지수는 잘 버텼는데 네.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은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반등이 상당히 좀 빠르게 또 V자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2월 2일 날 급락을 했었던 거를 고스란히 2월 3일에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켜놨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얼마만큼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는지를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역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시장 자체가 실적보다는 테마성, 성장성에 기반을 두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로봇, 우주항공, 전고체 배터리, 태양광까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모멘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어제부터 상승을 했었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태양광 수출 보조금 지급 중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에 대한 반사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반됐지만 가장 태양광 관련돼서 올라갔었던 이유는 역시나 앨런 머스크 우주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장 막판까지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에 기인을 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시장이 반등을 하면 이런 쪽, 뭐 AI 반도체나 뭐 이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의 테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설 연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팔고 보겠다라고 하는 투자 심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팔아야 결국에는 설 연휴에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현금화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이 점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내일 계속 발표합니다. 금호타이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좀 수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실적 그리고 또 성장성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의 대응 유효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좀 매수할 종목 선택해 본다면 어떤 종목 될까요? 저는 오늘 이제 호텔 신라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몇 년간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 고점 대비해 봤을 때 지금 주가는 마이너스 47%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업황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이제 좋아질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설 연휴 특수 관련된 기대감입니다. 춘절 관련돼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한 25만 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24년에 중국 여행객이 일본에 갔었던 인원이 700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한 10%에서 20%만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해도 70만에서 150만 정도는 우리나라의 연중으로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춘절을 바탕으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동사는 이미 면세점 관련돼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업에 대한 그런 호텔 숙박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이 조금 더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그래서 적자로 기록을 하긴 했지만 올해는 예전과는 좀 틀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5만 원 초중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5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6,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오랜 기간 또 행보하기도 했었는데 호텔신라의 주가 또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만 8천 원까지 1차적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텔신라까지 만나봤고요.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어가는 느낌이고 1월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2월 시장에 급락하고 이런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내일 시장 한마디를 좀 주시면 마음에 새겨보는 게 좋을까요? 변동성이 어차피 클수록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럴수록 기본에 좀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적은 계속 꼬박꼬박 수익이 나는데 주가가 아직 못 간 기업들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 백투 베이직입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도 현명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지만 실적을 잘 내는 기업,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탄탄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대한 공부를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내일도 어김없이 2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